존경하는 김성훈 의원님부터 의사진행 발언 일부. 예, 위원장님. 본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MBK 관련된 증인 김병주와 김광희를 신문했는데요. 이들의 명백한 위증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의사진행 발언을 올립니다. 지금 MBK가 핵심은 홈플러스 관련된 그 인수를 할 때 GP로서 약 1%, 370억 정도를 투입하고 관리보수로 5천억, 성과보수로 7천억, 1조 2천억 원을 갖다가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지금 MBK가 홈플러스 관련된 중요한 자산은 다 매각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완전히 홈플러스를 망가뜨리려는 그 행위를 10년간이나 해왔는데, 관리보수로 5천억 받는 것, 성과보수로 7천억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질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김병주 증인은 1조 2천억을 받은 건 맞지만 돌려줘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성과보수 돌려주는 조항도 없고, 굉장히 폐쇄적으로 지난해 펀드에서 상당 처리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고발을 김광일 증인은 또 김병주 증인과는 다르게 홈플러스 보통주, 우선주 관련해서 10년간 받은 게 1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성과보수는 일절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해서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저희 의원에서 판단은 김광일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중으로 꼭 고발을 해서 거짓말하는 증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11월 10일입니다. 10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MBK 수사가 6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거기서 핵심은 전단체 사기 발행 혐의입니다. 못 갚을 돈인 줄 알면서 채권을 발행한 4천억 사기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14일 날 국감에서 김병주 회장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소환 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면서 거기에 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하면 공공기관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도 형사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벌고 그리고 책임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법 10조의 검정 실시를. 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해서 좀 증인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개선들은 이뤄냈는데, 문제는 법을 만들면 바로 지배구조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활동의 활성화를 동시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활동의 주도하는 주로 우리로 따지면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GIPF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그래서 그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이사회의 어떤 독립성을 강화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타겟팅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하도록 기관 투자자들끼리 연대를 해서 이제 바꿔내기도 하고, 임원 추천위원회나 이제 임원 보수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하지 않으면 그런 걸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안 하면은 이제 여러 기관 투자자가 이제 연대를 해서 그런 성과를 얻어내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죠. 최근에 그 MBK가 그 홈플러스 인수한 사모펀드를 통해서 사실상은 홈플러스를 거의 거덜내다시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그런 MBK의 사회적으로 비난을 크게 받는 사기적 금융거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금에서나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그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안 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배구조 개선 활동들을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과 연계해서 실현을 해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금융감독당국이 그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스튜디오십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행점검을 하고 이행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또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차원에서 이런 스튜디오십 코드 활동들에 대해서 이행점검이나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국민연금이 이제 주신 자료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었는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십 코드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게 표를 만들었던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의원실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금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매년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좀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아주 구체적인 이행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좀 활동을 좀 유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행 점검 이런 것도 어떻게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제도 개선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훈주 본부장님. 네. 네, PT 한번 보시죠. 제가 공정위 국감에서 MBK 김병주 증인에게 물었던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문건인데요. 국민연금공단 내부 문건입니다. MBK가 인수 당시부터 세일 앤 리스백을 통해서 현금 유입하겠다, 즉 부동산 장사를 핵심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네, 외부위원 3분, 내부위원 4분. 뭘 하는 거죠? 예, 대체투자위원들이 모여서 전체 대체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렇죠. 곳입니다. 예. 거기에 투자이연 보고서라는 자료 있죠? 이 자료가 그 자료에 있는 겁니다. 네. 투자이연 보고서에 있는 이 자료 누가 작성한 거죠? 투자이연 보고서는 국민연금에서 작성하죠. 네, 2015년 당시 국민연금 직원들이 작성한 걸로 그 알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거기 PPT에 있는 그 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 실무 운영력들이 위원회를 위해서 작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은 MBK로부터 받은 겁니까? MBK로부터 받지 않았겠어요? 이 계획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실무위원들이 작성을 합니까? MBK의 예. 계획을 그냥 보고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할 때부터 부동산 장사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고 그것을 국민연금은 그대로 용인한 겁니다. 이번 MBK 투자로 국민연금 얼마 투자했죠? 네, 2015년 당시 RCPS로 얼마 투자했죠? 그러니까 5,826억을 투자했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손해 봤습니까? 중간에 배당과 이익을 가지고 3,131억을 가지고 왔었고 지금 얼마를 더 남아있는-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잔액 기준으로는 4,844억인데요. 네, 그거 받으면 우리가 작년 다 말- 받는 겁니까? 지금 그 법원 중심 회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회수는 좀 다 불확실하네요. 못 받잖아요. 네. 25년 9월 23일 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우리 손실액을 최대 9천억으로 평가를 하는데 맞나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공정가치 평가로 결정됐던 것 그러니까요. 9천억 손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 말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이 국민들 노후 자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9천억 원 손실을 당하는 건데 MBK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와 같은 부동산 장사하는 그 표를 받아서 이음을 분석해 놓고도 지금 한마디도 안 하시면 됩니까? 한마디 해보십시오. 네, 2015년 저희들이 이제 그 투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저로서는 그 상당히 실패한 투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신경 써서 죄송합니다. 자, 위원장님, 그럼 사모펀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정부는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고 그 뒤에는 완화 정책의 흐름으로 이어왔습니다. 진입은 쉬워지고 점검은 느슨했죠. 이러다 보니까 2007년에 44개 펀드 약정액 9조 원에서 2023년에는 1,126개 펀드 약정액 136조로 수십 배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커진 만큼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사모펀드 문제가 발생하자 국내외에서는 수차례 경고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여러 방식으로 규제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죠. 이번에 대표적인 MBK 문제도 그런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MBK가 홈플러스 관련해서 연간 수령하는 관리보수나 성과보수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했는지 투자금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죠. 그만큼 공개가 안 되어 있고 보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금융당국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는 현실이 지금 우리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입니다. 자료 보시죠.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금융기관 보고 내용 비교입니다.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임원의 보수는 물론이고 투자 전략, 투자 금액, 수익률, 자금 유동성까지 금융감독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나라만 깜깜이인 거예요. 위원장님, 만약에 이외 유럽처럼 우리가 제도가 개선되었다면 MBK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서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주 MBK 회장도 그렇게 뻔뻔하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반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의뢰한 용역 보고서도 이런 정보 공시나 투명성 확보가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사전 사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연구 용역까지 하고 있고요. 그 내용 토대로 해서 글로벌 정합성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 포함해서 국회랑 협의하도록 하고 말씀 주시는 그 투명성 제고도 그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 것도 단순하게 제도 보완만뿐만 아니라 이 피해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책임이 묻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제가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 MBK가 그대로 청산이 되면은 지금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와 입점업체,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천여 개의 피해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순한 기업의 문제라고 그냥 방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이 문제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MBK 파트너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이랄까 아니면 금융위에서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쪽이 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책임 있는 주체는 MBK이기 때문에 MBK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금융위가 할 일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MBK가 홈플러스 인수 2015년에 인수 당시부터 일단 홈플러스의 재산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한 다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반면에 그 투자해야 될 것들은 축소를 해서 근데 그 마련된 현금의 절반을 갖다가 이제 강제로 재배당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MBK를 운영을 해왔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홈플러스가 해야 될 근데 점포 리뉴얼이라든가 온라인 전환이라든가 또 물류시스템 개선 같은 핵심적인 사업을 등한시한 채 계속 빼먹기만 해왔다. 그래서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엑시트하려는 방편으로 2025년 3월 4일 갑작스럽게 회생을 신청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조차도 회생도 엑시트의 수단으로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준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화면 보실까요? 이게 지금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가 그 회생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다가 투자자들에게 낸 자료인데 보면 2025년 3월 4일 투자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그런 표지고요. 다음 화면이요. 여기 보면
MBK가 여기 보면 일단은 금융 채무에 대해서는 회생 신청함으로써 원리금을 미지급하고 그다음에 전단체 발행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그 하단 부분에 이제 회생계획 신청을 하면 관리인을 갖다가 이제 선임을 하게 되는데 자기 MBK 그다음에 MBK의 김광일 부회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지현 대표는 회사의 영업 활동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그대로 됐어요. 이거 그대로 됐고 이건 신중하게 치밀하게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 회생 신청하면서 33개 점포를 매각하고 16개 점포를 폐점하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계속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계획에 연이은 일관된 이런 매각 계획을 계속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적자 점포 폐점을 하겠다는 것도 이 3월 4일 회생 신청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생을 통한 엑시트도 계획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MBK가 지금 불법적인 것은 이 3월 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바로 거의 일주일 전에 전단체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2월 25일 발행한 게 이제 800억 원대고 2월 달에만 발행한 게 2천억 대이고 그다음에 그 무렵에 발행한 것까지 다 합치면 4천억 대이기에 이런 절차들은 거의 다 이 홈플러스의 유동화가 부족한 것을 알고 거의 사기적 수법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좀 조사라든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비슷한 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동양그룹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LIG 사태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했다가 다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금융위에서도 함께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금융위에서도 할 일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자료요. 그다음에 이제 MBK가 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매각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MBK 내부의 자료로부터도 확인이 되는데 인수 당시인 2015년 9월달 MBK가 직접 작성해서 RCPS에게 한 투자 제안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거기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대상 회사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서 일부 점포를 세일즈 앤 리스펙을 통해서 현금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 다음 자료 화면이요. 2019년도에도 홈플러스 운영 보고서에 이 세일즈 앤 리스펙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재가 계속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 다음 화면이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3일에 작성된 MBK 내부의 사원총회 보고 자료. 이제 MBK 펀드의 아마 최고 의결 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 내부 자료에도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홈플러스를 부동산을 매각해서 향후 매년 1조 1,000억 원의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계속 현금을 쉽게 말해서 현금을 뽑아 먹을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다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다음에 MBK는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서 자신들은 개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저희가 입수한 2019년도 아까 말씀드린 MBK 사원총회 문서에는 점포 개발 추진 계획이 왼쪽에 나와 있는 도표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을 계획, 오피스텔 지을 계획, 혹은 호텔로 개발할 계획을 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다 보고를 사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자료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요. 그 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아무튼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금융위원장님께는 아까 말한 홈플러스 MBK의 그 사기 전단체 발행이 과연 사기 전단은 저는 사기 범행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MBK의 목적은 이 홈플러스에 관해서 회생 절차를 통해서 엑시트한 다음에 요거 관련된 블라인드 펀드 3호를 해산을 시켜서 이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켜서 이제 먹튀를 하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이 해산이 안 되도록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김남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본시장법 249조 14에 근거해서 MBK가 하고 있는 이 펀드에 대해서 지금 업무집행 사원으로서 6호 펀드는 고려 아연에 대한 지금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중국계 회사에다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MBK한테 이 업무집행 사원을 맡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자격 심사를 해달라는 것이고요.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 249조 14의 12항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향후 대책으로는 MBK와 같은 해외 PF 이런 펀드들의 차익 실현만을 목표로 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플러스와 같은 밀착형 혹은 생활과 밀접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사모펀드가 진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국감 종료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그 전단체 부분은 이게 사기적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갖고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직접적으로 어디를 제한하는 건 취지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이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PF 그 제도 개선 방안에 너무 단기적인 수익 추구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49조 14에 대해서 14항이 근거해서 금융위원회가 MBK와 업무집행 사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시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네.